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년 기사월 경자일 개미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남자분 사주고 28살입니다. 경금일간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천간에 간목과 정화가 있으면 발달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바라보니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지는 않았지요. 여름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갑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절기가 잘 타지는 못했지만은 꼭 절기가 그게 뭐 큰 틀을 보는 거라고 했지 거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주의 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경자일주는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고요. 천간에 상관의 기세가 있습니다. 근데 상관의 기세가 사주에 뚜렷하게 보이는데 정관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주에 편관의 기세가 보이지요. 그러니 정관과 상관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데 편관과 상관은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근데 사주에 또 많은 것을 보니 술이라고 하는 미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주에 토가 많이 보입니다. 인수가 많이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은 사주가 신약한 사주다. 경금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경금이 토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한 사주일 때는 우행적으로 토와 금의 운을 찾는다라고 했었죠. 일단 대운부터 먼저 체크해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금을 찾다가 보니 금, 토,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올해 28살이니 대운은 뭐 제가 만났었을 때는 신미대운 때를 만났습니다. 토가 많은데 18대운은 이 사람한테는 꽤 괜찮은 운이지요. 그러면은 사주의 기세는 경금이 정인을 천간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천을귀인을 시지에 두고 있습니다. 시를 잘 탔죠. 이 정인이라고 하는 기세는 미토의 천을귀인의 미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천을귀인은 형충이 될 때는 그 기세가 귀함이 사라진다라고 했고요. 쌍귀인일 때는 재운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주는 충이 되지는 않지요. 형은 술미라고 하는 형이 있기는 합니다. 반형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형이 완벽하게 구성된 것도 아니고 형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귀인의 기세, 경금에서 미라고 하는 귀인의 기세를 꺾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데 천간에 기토까지 띄우고 있다가 보니 이 사람은 정인이라고 하는 천을귀인과 천간에 투관된 정인으로 인해서 아주 뭐 공부는 뛰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또 단순하게 따지면은 간목이 연에 있죠.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빨리빨리 발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제일 번의 의미는 학업의 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살펴볼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주를 바라보니 이 사주도 정인의 기세를 가지고 간목을 띄우면서 뭐 직업을 뚜렷하게 아주 좋은 상관의 기세, 정인과 편관이 어울리면은 살인상생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무관의 기세, 때로는 칼을 휘두르는, 때로는 이 사주는 상관의 기세도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까다롭고 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기질까지 있겠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도 실제로 뚜렷하게 이런 어떤 형을 기질을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꼭 형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아주 큰 회사입니다. 큰 직장인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주는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런 게 28이다 보니 대운에서는 이때까지 자기한테 재운이 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8이다 보니 자기는 직장도 뭐 괜찮은 데다가 큰 회사를 다니니 직업 연봉도 괜찮지요. 근데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경험적으로 바라보니 경자일주들은 대체로 끼가 다분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간목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지 않고 을목과 같은 여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남자들이니까 대부분 그런 여자를 원하겠지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만 많이 찾았는데 제대로 사귀어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쁘고 아름답고 을목과
간목과 같은 여자는 당신의 짝은 아니고요. 당신의 짝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튼튼하고 뭐 뚱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때로는 못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을목처럼 연약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기질보다는 간목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배우자를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공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무래도 직장이 이제 벌써 몇 년 차 되다 보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수습 다치는 뛰었고 이제 막 한창 일을 해야 되는, 성장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때다 보니 공부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좀 더 미련이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을 아마 정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애매하지요. 어떻게 말을 하라 하기도 어렵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시지 마시고요. 계속 공부는 하십시오 라는 듯이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 그리고 여자 문제는 여친 결혼 문제는 아무래도 연애보다는 중매가 좀 나을 것 같고요. 때로는 조금 더 덧붙이면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뭐 결혼정보회사 이런 것도 괜찮겠지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 써서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 이런 정도의 틀만 갖고 있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이 술대운이 올 때, 이럴 때 어떻게 좀 변화가 겪겠지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58세 사회충, 뭐 그때쯤 되면 60세 전후로야 뭐 퇴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부터 이민년, 개묘년, 갑진, 을사 이렇게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인연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 좋은 여자와 인연이 돼서 뭐 원하는 걸 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년, 병자월, 개묘일, 을묘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23살이지요. 많은 걸 보라. 항상 많은 걸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걸 보면 뭘 봐야 될까요? 목이 많지요. 근데 개수한테 단지 목이 많다, 뭐 전부 다 식신의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목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목은, 개수한테 목은 뭘까요? 일제 개묘 일주는 개수한테 묘는 문창학당성로 되고요. 천을귀인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대체로 착합니다. 대체로 심성이 남과 싸우거나 다툼이라든가 이런 어떤 승부욕이라든가 때로는 악착 같음이라든가 이런 기질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개수일주, 개묘일주고 또 이 사람 더더군다나 묘를 지지에 많이 깔고 있죠. 그러다 보니 착하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과 조금 갈팡질팡하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막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때로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그 결정 안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사주의 틀을 한번 보지요. 개수가 절기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봄에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로 좋다고 했습니다. 여름은 별로라고 했었고요.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흉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개수가 겨울생이지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격으로 따지면 이게 무슨 격으로 봐야 될까요? 비견격은 없으니 이 사주는 걸록격이다라고 봅니다. 걸록이죠. 걸록은 사주의 재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는 뚜렷하게 있고요. 관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신약하지만은 걸록격의 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의 기세는 형급은 걸록격의 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이 운만 잘 오게 되면은 내가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개수가 신약하니 금과 수의 운을 찾는 거죠. 금수의 운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수의 운을 찾아보니 금의 운, 수의 운, 수의 운. 그러다 보니 이거는 조금 더 운에 좋은 영향을, 이때까지는 37대운이 되기 전까지는 대운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운에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부터
이런 경우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식신의 생cung 갖고 있으면 대체로 좀 머리가 있습니다. 학문과 인연이 있지요. 그래서 천을귀인의 기질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럴 때는 공부의 인연을 겪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천을귀인은 항상 형충이 되면은 그 기세가 꺾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학창 시절에 공부는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 틀은 시험은 조금 성적이 좀 어렵게 나오더라. 자기가 생각한 만큼 공부에 모의고사 칠 때는 성적이 될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내가 성적표를 받아놓고 나니까 결과물을 받았었을 때는 그만큼 뭐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형살의 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볼록격에 재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운에서 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운이 좀 더 중년에 내가 한창 활동하고 내가 한창 움직여가야 하는 시절에는 37대 운부터는 그래도 받쳐주고는 가니 그래도 뭐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사주는 이분은 이 관을 쓰는 직업이고 지지에 형이 있고 사주에 자묘형이 있으면은 자궁이 매우 약하다, 비뇨기 계열이 좀 약하다라고 했었지요. 근데 이 사주는 골록의 재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형의 기세까지 있는 사주다 보니 이분은 이 편관을 형의 기세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을 하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 시작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힘들다 에서부터 무섭다까지 뭐 이런 여러가지 뭐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당장 앞으로야만 월급을 많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월급도 적고 너무 힘들다 라고 막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이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도 막 이런 것까지 갈등을 많이 하면서 괜히 왔다 해서부터 왜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복잡함까지 막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이분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 아주 잘 선택하셨고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흔들흔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내가 가지고 있는 숙제, 업을 생각하자면은 가는 거는 맞으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항상 유지하고 가십시오. 뭐 때로는 남친 문제도 이제 기토의 남친을 사귀었지요. 조년에 빨리 사귀었습니다. 무술년, 기해년에 남자 사귀긴 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오면서 그걸 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장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헤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언제 생길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민년이 올 것이고 계묘년이 올 것이고 갑진년이 올 것이니 앞으로는 운이 차츰차츰 나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힘을 막 돋궈줬던 사주와는 조금 다르게 갈팡질팡하고 막 흔들흔들하고 이런 분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또 생공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문창학당이고 그 계묘일지에 이런 게 많으면은 재혼한다 그랬었지요. 천을기인이 많을 때는 쌍년좌면은 천을기인이 쌍년자면은 재혼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남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먼저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이 사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년, 기축월, 계사일, 갑인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이분 52세지요. 개띠입니다. 흔히 말하는 70년 개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수는 겨울에 태어나면 절기는 좋은 절기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꽁꽁 얼어버릴 것이니까 개수가 겨울생이고 개수가 이 천간의 정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약한 사주고 개수가 운에서 금과 수의 운을 찾습니다. 금수의 운을 찾으면서 보니 수 쭉 가서 금, 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수의 운을 조금씩 받쳐주면서 그나마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나마 조금씩 받쳐주면서 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뭐 쉽죠. 격으로 먼저 판단을 해보면은 편관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축에 축이 천간에 투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가 투관한 편관격이다. 편관은 신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인이 있어도 된다. 식신이 있어도 되고 상관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었고 양인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축은 뭘까요? 양인이지요.
편관과 양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주는 양인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편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양인과 편관이 있으니 뭐 크게 두 개가 뭐 일맥상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 기세가 이러면은 이제 이 기세가 축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술의 기세가 또 하나는 인사의 기세가 있죠. 인사의 기세가 있습니다. 축술미가 오는 년, 인사신이 오는 년, 이럴 때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대운의 직을 만날 때는요. 근데 미와 신이라고 하는 글씨는 이 사주에는 없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대운에서 신대운이 오고요. 미대운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신약한 사주의 편관격의 기세가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편관을 잘 유지가 되려고 할 때는 그 기세가 강함으로 인해서 편관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주가 신약합니다. 그러니까 형살의 기세를 만들 때 강한 많은 것부터 상처를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갑신대운 때 이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인사신의 형살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재물도 깨지지요. 개사일주, 묘사가 천을기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일주는 사의 천을기운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 개사는 크게 뭐 어떻게 말할까요? 역할을 강하게 한다라든가 내가 아주 또 그 기세를 드러낼 수 있다라든가 이런 기세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냥 천을귀인이 있다 정도의 느낌밖에 없지요. 강하게 그 작용이 보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1대운에 이 갑신대운 때 배우자와 조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이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52살입니다만은 대운은 51대운에 미년이 옵니다. 개미대운이 오지요. 그래서 이 개미대운이 올 때는 축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형의 기세를 완비하고 옵니다. 올해 신축년이지요. 그러면은 미대운의 축년이 오다 보니 이 형이 가중이 됩니다. 물론 뭐 이 사람의 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 사람도 매우 가게가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게를 어떻게든 끌고 왔었는데, 작년에는 그나마 조금씩 끌고 왔었는데 올해 되면서 아주 뭐 물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장사가 돼가지고 좀 적당히 데미지가 누적이 되온 저축이 되온 것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 데미지를 조금씩 맞고 갔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데미지로 인해서 아직 회복도 못 됐는데 올해 또 이러다 보니 자기가 가게를 내놨다 그랬는데, 뭐 가게 옛날 같으면은 뭐 권리금도 수천만 원씩 받았어 뭐 1억 이상 되는 가게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팔려야 될까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문의했던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선생님이 원하는 금액만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사주다 보니 틀을 얘기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왔으니까 내가 좀 몸의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뭐 적당히 금액이 내가 일단은 그걸 계속 지고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힘이 되니까 내가 유지할 수 있기가 좀 어려우면은 좀 손해를 적당히 보는 한이 때를 좀 파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조언했던 사주인데, 아마 이 개미대운이 조금 더 힘들어질 거는 같아요. 미년이 오거나 내년에 이제 이민년, 개묘년 이런 일이 오게 되면은 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몇 년째 운을 쭉 설명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다음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년, 임자월, 정사일, 을사시에 태어난 본명인 여자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면 어떨까요? 정화도 많이 보이고 임수도 많이 보입니다. 수의 기세도 많지요. 사주가 요렇게 한편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뭐 이기상생격의 기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화가 겨울생이 좋을 것이고, 정화는 간목하고 경금이 천간에 투관되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임수도 괜찮다라고 했었지요. 괄호를 쳐놓으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수도 괜찮다라고 했었고, 겨울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정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간 사주에 정화가 운에서 을목하고 정화를 찾지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 쭉 흘러가는데 정화, 병화, 을목, 사화. 그래서 운에서는 아주 잘 받쳐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사주에 눈에 띄는 거는 을목은 정임합하지요. 정화는 정임합하고 쌍합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쌍합하고 있죠. 자진의 합수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이 많은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화는 이 관을 유지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화는 그 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지요. 더군다나 정임합 같은 경우는 음닉지압으로서 이럴 때 어떤 이런 경우도 제가 여러 번 경험으로 보니 배우자분이 변하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는 직장을 다닙니다. 뭐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쁜 직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은 직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고 천간에 이런 지지의 정제까지 천간의 임수에서부터 지지의 정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초년의 기세를 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임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사귀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헤어졌다. 근데 그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자년에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기승을 부리는데 여름에 지금쯤이었던 것 같으네요. 지금쯤에 막 와서 상담을 막 하면서 하소연을 실컷 하고 또 정화가 겨울생이 냉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천간에 정임합을 이루고 있음으로 인해서 눈물도 많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 와서 자기가 뭐 물어보러 와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배우자 인연이 많이 변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뭐 좀 힘들지만은 좀 찾아가십시오. 정화가 사화를 일지에 깔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화가 월지에 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가 임수를 써서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사신의 이것 때문에 많이 천간과 지지의 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삶이 갈팡질팡하고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 이민년이 오면은 인의 인이 오면은 인사신의 형을 이루지요. 그래서 이거 아마 직장의 변동이 또 생길 것 같고 남자의 문제가 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고 내년에 이게 또 변화무쌍한 운이 올 것이니까 혹시 뭐 이렇게 저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 임신년 신해월 을사일 무인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을목이 겨울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을목이 천간에 병화가 좋다라고 했었고요. 간목이 좋다라고 했었고 때로는 경금도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을목이 겨울에 태어날 때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사주는 을목이 겨울생입니다. 더군다나 을목과 신금이 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아프다 이런 개념보다는 건강에 비뇨기 계열들에 조금 자궁포함해서 조금 신약할 것입니다. 약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보면 어떨까요? 사주가 격을 먼저 따져볼 때는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이 해월에 천간에 이미 투관하고 있습니다. 격은 정인격의 기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정인격의 기세는 신약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정관이 있어도 되고 편관이 있어도 되고 때로는 상관이 있어도 되고 조금 더 말하면은 뭐 혼잡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정제의 기세가 너무 강해서 제극인의 자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바라보니 정인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도 있고요. 편관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정제가 보이는데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제극인의 기세가 없기는 않습니다만은 그 제극인의 기세가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또 사주의 기세가 인사신의 형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형살까지 보이고 있는 사주의 기세를 보다 보면은 공부는 뚜렷하게 했을 것이고 이 형을 잘 써먹으려고 할 때는 관인이 인수라고 하는 거와 관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정인격의 기세가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고 그 기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주는 공부를 해서 그 형살의 기세, 인사신이라고 하는 이 형의 기세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뭘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물론 뭐 지금 나이는 30살이다 라고 올려놨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 전에 봤고요. 벌써 재작년에 봤던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형살의 기세가 있고 정인격의 기세가 있고 편관과 정관의 기세까지 있다가 보니까 이런 사주들은 얘기하기 편하지요. 이런 어떤 형에 관련된 칼을 휘두르는 때로는 무관이라든가 때로는 법조계 계열들 아니면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더군다나 정인이 잘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급도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박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는 그냥 덕담적이죠. 그래서 정인격 2세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공부를 잘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에 대한 문제, 을신충에 대한 문제 지워볼까요? 이 관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천간에 을신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충하고 있죠. 천간과 지지가 서로 하나의 충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천간과 지지가 월주와 일주가 서로 천간지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에 어려움을 겪어갈 것이다 라고 추론하기가 쉽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도 너가 한번 어떤 풍파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에서 상관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주는 격으로 따지면은 정인격인데 관인상생의 기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니 틀은 잘 가지고 있습니다. 형살되네. 근데 이 천간지충이다 보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보면은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지요. 신강한 사주다 보니 화와 토와 금의 운을 찾습니다. 화토금의 운을 찾지요. 찾아보면은 금과 토, 토와 금, 화와 토, 화와 을목하고 사화, 그 다음에 화토에, 그 다음에 토. 이러다 보면은 이 사주는 이렇게 아주 인생이 해피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운에서 뭘 하려고 할 때는 다 받쳐주고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다라고 말하긴 하겠습니까만은 대체로 잘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하나 쭉 얘기하게 될 때는 이 천간지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언제쯤일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56대운에 복음이 왔었을 때 이 56대운에 제가 그랬었죠. 이 56대운에 을사대운이 옵니다. 복음대운이 올 때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때 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이 을신충, 사해충의 역할들이 다른 것에서는 크게 눈에 띄게 거슬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미대운도 그렇고 병호대운도 그렇고 이 사주는 크게 이게 충하거나 을신충에 대해서 을신충하면은 관에 대한 문제, 배우자에 대한 문제, 때로는 사해충을 하게 되면은 이 귀인의 재물에 대한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상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는데 이 56대운에 을사대운이 오면서 자기가 이 관과 상관, 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56대운 따지면은 지금부터 너무나 먼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20대 후반이었었으니까 그때는 벌써 30년 후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서 그때 한번 다시 보십시다 란다든가 그때 꼭꼭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자분이긴 하지만은 아주 날카롭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때 이미지를 조금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날카롭고 뭐라 그럴까? 좋게 말하면은 논점을 분명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긴 한데 나쁘게 말하면은 쏘아보면서 따지듯이 말하고 아주 날씬하다는 표현은 살이 찌진 않았고 아주 마른 듯하게 아주 날씬한 자기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아주 언변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딱딱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물어보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틀의 중에다가 형살까지 다 그런 것들을 풀어먹게 되는 그런 어떤 직업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틀만 가지고도 살아가기는 글쎄 풍파야 누구나 없겠습니까? 풍파는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규격
틀 이런 건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